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테러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하락 출발 이후 그래도 상승 반전하면서 지금은 그나마 순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도 이번 주 마지막 시장도 종목에 대한 고민 한가득 안고 있으신 우리 시청자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269번으로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를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줄 우리의 멘토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우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행히 그래도 지수는 지금 상승 반전을 했는데 네. 참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뭐 분할 매수해야죠. 저는 뭐 빠진다라고 해서 계속 피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매수의 관점을 생각하시면서 많이 내려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뭐 피하기보다는 그 지금 시장은 어떤 기업성의 산업적인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해서 이 하락이 있는 게 아니라 뭐 거시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 시기적인 재료적인 부분들이 좀 나와서 이런 시장성이 좀 약세를 보이는 부분이지 뭐 코로나라든지 변수가 있던 코로나 그리고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건지 아닌지 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시장성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큰 틀이 조금의 약세를 시장을 주고 있지만 기업 자체적으로 개별로 우리가 시선을 바라본다라면은 그 기업 자체가 이 시장성을 극복하고 올라갈 여지가 많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뭐 이 시장을 피하기보다는 그런 섹터들의 기업들의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을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얘기했던 게 이런 시장성과 상관없이 실적이 좋고 하반기로 거의 연말 쪽으로 가는 분위기와 그리고 연간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년 상반기 1, 2분기에 대한 실적들이 지속성이 좀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주도 산업도 똑같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실적이 업황이 좋지 못한 데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다시 또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자동차 부품단이나 뭐 그리고 자율주행성에 들어가는 그 인공지능이나 뭐 시스템, 인프라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긍정적으로 보인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앞서는 우리가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진행될 거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라고 하면 그런 게 이제 반영되면서 실적으로 나타나는 반도체 품귀, 뭐 자동차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부품이 부족해서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미래 그 캐파를 만들고 캐펙스가 좀 증설이나 이런 게 다 이루어지고 공장의 가동률이 더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지금은 시장이 좀 작은 시장에서 그 안을 계속적으로 채우고 있는 단계인데 그게 커지기 시작하면은 점점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내 같은 경우 반도체와 자동차 쪽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는 성장성이 잠재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만 자꾸 바라보지 않고 밑에서 성장하는 기업은 작은 기업에서 출발해서 그 기업이 클 수 있는 겁니다. 카카오, 네이버도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게 점점 커지고요. 메타버스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기대지만 그 기대성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업들은 계속 성장을 해나가는 기업들이 작은 기업에서 시작해서 커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소형주, 중형주를 꼭 무시할 것이 아니라 지금 뭐 대형주가 안전하다라고 해서 소형주를 손절하고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수급 흐름이 좀 보이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기업을 한번 들여다보고요. 연속성이나 지속성, 실적이 추이가 조금 늘어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밑에서 분할 매수해서 담아가서 좀 기다려서 시장의 반등이 올 때 시장은 더 깊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깊은 만큼 강한 반등이 있을 거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애초에 제가 봤던 차트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 수급도 그래요. 지금 뭐 환율 변동성에 따라 움직이지만 환율도 1170원 단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요. 일단 시장성으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나 뭐 시장으로 봤을 때도 제가 지수 쪽으로 본다라면 지수에는 큰 의미를 두지 말고요. 가장 축인 삼성전자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제가 이 구간에서 어떤 지지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 가격대 부분으로 해서 우리는 이 가격대에서 매수 관점을 가는데 여기서 바닥이다라는 게 아니라요. 바닥을 끝과 끝을 자꾸 찾으려 할 필요 없습니다. 가격이 점점 싸지고 가격이 싸지면 그 기업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하는 매력, 가격적인 매력은 계속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살 때 매수하는 관점에서 가격적인 매력이 감소하지만 내려갈수록 매수하는 가격적인 매력은 점점 좋아진다라고 봤었을 때 분할 매수로 저는 하락 쪽으로 내려가는 거를 한 10% 단위로 본다라고 하면 마디가 좀 나누어질 것 같은데 그런 단계로 순차적으로 나는 더 살 여력을 두고 현재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지수를 보고요. 반도체 쪽에 업황이 이제 소부장이죠. 장비 쪽이라든지 장비가 증설돼야 삼성전자 생산 여력이나 이런 게 더 커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 분할 매수로 쪼개고 뭐 3번이든 4번이든 5번을 쪼개면서 이 시간적인 조정을 극복해 나가면 그 이후에 시간적인 조정이 끝나고 가격이 같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 가격은 회복을 할 겁니다. 그 회복 때 나는 이익을 낼 수 있는 거니까요. 기존에 있는 종목도 더 낮은 가격에 내가 위에서 가지고 있다라면 더 낮은 전략을 가져간다라면은 지금 현재 이 1차 자리가 매수 단가로 맞출 수 있는 전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는 지금 자리에 추가 매수보다는 한 번에 더 하락성을 기대하고요. 그게 아니다라면 저는 점진적으로 순환 형태로 섹터 안의 순환이 아니라 섹터 크기에 섹터 전반적으로 순환이 돌면서 순차적으로 올라오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오늘 수소입니다. 제가 수소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드렸었는데 한 번에 시세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수소는 장기적인 기간 조정이 꾸준했습니다. 이슈가 안 됐던 부분에서 이제 이슈가 돌고 있고요. 수소와 5G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이제 지금 오늘 수소와 반등이 나는데 위쪽으로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그런 게 눌림이 나올 때 이 산업적으로 현대차 쪽에서 수소에 대한 그 플랫을 조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9월 초에 있습니다. 9월 7일 날 일정이 잡혀져 있으니까요. 그 기대감이 거기까지 존재를 할 거고 그 이후에도 수소 산업에 대한 많은 호재성 얘기가 순차적으로 돌면서 순환하면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눌림이 있을 때 반등을 대응할 수 있는 쪽으로 수소 섹터를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5G도 역시 하반기로 가고 내년 상반기로 가면 기존에 이제 인프라 쪽에 대한 지금 휴대폰 폴더폰이 엄청나게 판매가 좋다라고 하는데 결국 5G 시장입니다. 그 5G에 대한 통신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 있더라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통신사들이 조율하고 있지만 분명히 좋은 좋은 부분이 나올 수 있고 실적도 하반기 전망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 섹터에 관심을 두고 지금 이 시장을 조금 즐기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를 서서히 해나가면서 시간적인 조정을 견뎌야 된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섹터 관련해서는 수소 관련주들도 눈여겨봐야 된다 설명하셨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다음 달 초면 수소 비전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하죠. 관련한 모멘텀을 계속 좀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니까요. 수소 관련주들 눌림목을 공략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네. 98,000원에 5%요. 예, 98,000원에 5%. 아, 지금 스튜디오 네. 드래곤이 많이 밀리고 있네요. 네. 예, 멘토니 8만 원대까지 왔네요, 스튜디오 드래곤. 네네. 진짜 스튜디오 드래곤 드라마 참 잘 만드는데 네. 주가는 요즘 이렇게 힘을 못 쓰네요. 그 주가는 다 좋다라고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면 그러니까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 불특정 우리 개인들은 다수예요, 다수. 다수가 서로의 생각이 다르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맞아요. 시장성에는 우리가 코로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피해주 성향의 매수를 꺼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이건 회복세로 갈 거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드라마 제작이나 뭐 이런 제작 부분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더 들고 계세요. 팔지 마세요.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가격적으로는 저는 비중이 얼마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네, 비중 네. 혹시 늘리고 싶으신 거죠? 네. 네, 그냥 늘리고 싶은 건데 지금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네네. 단가가 좀 높잖아요. 제가 그 대응이라는 네네. 거는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나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책이나 그리고 이 공개되어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이 이 기업이 해왔던 이 통계적인 흐름,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이 변동을 우리가 확인하고 높이 올라갔다 내려왔다라는 거 확인하는 거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를 통해서 차트가 통계거든요.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스튜디오 드래곤은 실적으로 지금 사신 가격대 위쪽 상단에 있잖아요. 그죠?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는데 가격을 네네네. 조금 포인트를 주면은 높은 가격에 사신 거잖아요. 98,000원 같으면. 그렇죠?
그 가격대에 네. 머물러 있는 기관들이 고점으로 현재 잡혀져 있으니까 통계치로 이 가격에 가면은 더 상승할 수 있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의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매력이 조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좀 내려와 있는데 내려오면 또 어때요? 또 이 회사가 뭐 드라마 만들고 뭐 이렇게 많이 하면서 좋은 모멘텀, 좋은 내용들이 하반기에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디즈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KT하고 해서 뭐 LG U+하고 같이 이제 방영을 하잖아요. 디즈니 쪽에 네네. 관련된 그 디즈니가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넷플릭스와 관계성이 좀 깊다라고 하지만 드라마 제작해서 또 팔고 거기에 대해서 방영을 하면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저작권이라는 네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가격이 싸지면 매력이 커진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니까 지금은 내 매수 단가가 위쪽에 상단에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을 더 내가 가지는 그 매력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싸게 네. 사야 이 밑에 그 7만 원 앞에 숫자가 7자로 바뀌었을 때 사야 지금 현재가 정도의 내가 매력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내가 지금 위에 있으니까. 네. 그럼 지금 사는 것보다 좋은 매력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싸게 더 사야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크게 늘리기보다는 현재가 가격에서 사도 되지만 조금 더 시장성이 아직까지 시간적인 부분이 남아있으니까 사지 말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 기다리는 시간적인 조정에서 가격적인 조정으로 밑으로 내려온다라면 늘리셔도 돼요. 저는 그 가격대가 네네. 앞에 7자로 바뀐 한 79,000원대, 조금 보면 81,000원대 아래쪽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밑으로 내려올 때 네. 5% 정도 있는데 1%씩 나눠서 그 매력을 네. 조금씩 담으시면 될 것 같고 그 가격을요, 비중을 막 담아놓으면 내 매수 단가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담으시면서 매수 단가를 한 9만 원대 아래쪽에서 한 88,000원, 지금 현재가 부근 정도 이렇게 매수 단가를 맞춰간다라고 조금씩 담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봐야 이 가격 낮추기가 어렵거든요. 많이 사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하지 않고 천천히 조금씩 사시고 담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멘토님, 네. 이게 내려가지 않고 네. 올라가면 그냥 비중을 늘리지 말고 그냥 이것만 가져갈까요? 그거는 이제 시간적인 부분 이후에 생각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방향성 자체가 이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이 5월 달부터 해서요. 위쪽으로 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내려가는 하락성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바로 네네.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이요. 그래서 저는 이 방향성이 전환되기에는 시간적인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추세 돌파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술적 분석에서. 그런 게 이제 가격이 이미 내려오면서 시간적인 조정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럼 시간적인 부분이 있고 난 이후에 그 가격의 매력을 보고 그 시간 동안 이 기업은 내용이 나올 거예요. 뭐 드라마가 네. 새로 나오거나 이런 걸 우리가 그때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전에 쌓여 있는 네네. 것도 뭐 나왔는데 잘 됐는데 주가 반영하지 않았다? 그런 건 축적돼 있어서 나중에 효과를 발휘하겠죠. 시장이 좋아지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돼서 네. 저는 돌아 나갈 때 사도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사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려주는 네네. 거죠. 가격 매력만 기다리고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가격은 79,000원대 정도 좀 내려왔을 때 그럴 때 좀 늘려도 되니까 가격만 생각하고 시간은 기다려주자. 그러니까 그 시간이 기다려주고 난 이후에는 대응이 가능하니까 지금은 가격만 보시고요. 시간은 기다려주세요. 이해되셨죠? 네네. 네, 목표가는 지금 매수가 정도까지 잡으시면은 가격 떨어지면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추가 매수했을 예. 때. 그러니까 목표가는 지금 현재 본인의 매수가로 생각을 하시고요. 대응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고민이신가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G화학 예. 매수 80만 원에 20%. 네, LG화학 80만 원에 지금 20% 알겠습니다. LG화학은 지금 이제 악재가 터지면서 그 이후로도 회복을 못하고 있죠. 계속 밀리고 있는데 어떨까요? 80만 원 매수가라고 하시는데. 반등시 매도를 하시고요. 네.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뭐 LG화학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금 많은 개인 투자분도 이미 알고 있을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 더 들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거는 반등시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좋은 기업인 네. 거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흐름상에서는 악재성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좀 내려와 있으니까 뭐 기술적 반등이든 또 거기에다 니콜에 대한 부분들이 뭐 GM하고 나누고 나는데 그 내용이 발표가 되고 난 뒤에 그 미래 그 뒤를 본다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수주나 앞으로의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익금을 생각을 한다라면 이 리콜 사태도 단기성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네. 리스크적인 부분에 투자 심리라는 게 이 주가를 움직이는 건 우리의 투자를 통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여지니까 우리가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 기관, 외국인 메이저들의 사고 파는 그 흐름 속에서 주가의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런 매력을 통해서.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그런 현재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돼 있다고 판단돼서 그런 거는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해결해 주거든요. 가격이라고 하면 가격은 조금 더 사기 좀 싸게 살 수 있는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매력이 보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악재로 인해서 내려와서 그 방향성을 꺾어 올린 게 아니라 그런 하락성을 주고 있고 최근에 저점도 이탈을 했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은 조금 더 내려가야 되니까 한 70만 원대 초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 내려가기 전에 지금 이 시장성이 반등을 주면 매수가가 멀지 않으니까 그 시장성이 반등을 준다라면 지금 손실도 4% 이내잖아요. 3%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영역에서 그냥 올라와 줄 때 저는 매도하고요. 좋아지면 이런 기업은 이런 내려왔을 때 기회다라고 해 저가 매수해서 올라오는 반등치를 이익을 내겠다라기보다는 큰 흐름을 보고 매수하는 게 더 좋아요.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죠? 무겁고 시장의 이슈가 크게 떨어지고 나면 회복이 또 느릴 수 있고 방향성을 위로 잡으면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을 때 그때가 더 투자의 매력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니까 가격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이 기업이 가는 시나리오,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진짜 실제로 연기되고 그런 이윤적인 부분들이 리스크가 계속 한 번 더 터지면 계단 시가로 한 번 더 빠질 수 있어요. 가격적으로. 저는 가격 매력은 한 65만 원대 아래쪽에 보여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고 나면 LG화학의 모멘텀은 2차 전지보다는 소재 쪽으로 갈 것 같거든요. 바이오라든지 소재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화학적인 부분으로 더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저는 이 종목은 단기간에 매수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도하고 조금 시간을 기다리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요, 먼저 매도하고. 네네, 저는 매도를 하시는 게 기다렸다가.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신가요? PHA라는 종목을 갖고 있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300원이고 비중은 60%입니다. 네, 1,300원에 60%. 최근에 오늘 사신 거예요, 혹시? 아니, 한 6개월 정도. 6개월이요. 네. 오래 가지고 있으셨네요. 어떻게 참 오랜 시간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잘 이제 버티셨어요, 그죠? 네. 오늘 이제 수익권으로 전환이 됐는데 조금 더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반등은 있을 것 같고요. 가격 회복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이 뭐 크게 나쁠 건 없을 것 같고, 뭐 자동차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맞아요.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조금 더 들고 계세요. 네, 조금 더 들고 계셔가지고 가격이 소폭 조금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정폭도 그렇게 크게 관여되지 않았는데 앞서 1월달에 이 자동차 쪽과 그 우리나라 산업의 시세가 있을 때 같이 움직여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시장성 회복이 있으면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뭐 이 기업의 이익에 대한 구조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수급도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의 수급의 투신 쪽이 조금 있네요. 흐름상으로 투신 수급이 좀 있고 외국인들은 뭐 사고 팔고 하지만 투신 쪽 요즘 저는 투신 쪽 수급을 좀 잘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투신의 역할이 단기성 움직임에 시세적인 역할을 잘 해줘요. 그래서 그런 매집성이 있고 난 뒤에 그 뒤에 외국인하고 연계금이 끌어주고 받쳐주고 하는 흐름성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에 조금 빠르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지금 가격대는 충분한 조정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단기성으로 본다면 한 11,500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오니까 한 10% 이상의 수익이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짧게 한번 트레이딩 해준다면 이 가격은 회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게 싼 고점이 아니고요. 이 흐름 자체에서 조정이 나오는데 앞서 있는 거래를 충당하기에는 시간적인 좀 부분에서 좀 짧은 시세에 나갔다라고 판단돼서 한 번 더 다지고 올라오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로 지금 시장성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확실성보다는 이제 악재에 대한 뭐 시장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매수 심리가 약해져 있으니까 단기 흐름에 올라와 줄 때 11,500원대 정도에서 단기 이익을 챙기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저는 최근에 샀던 가격대 밑으로 그 가격만 생각하고 또 사신 마시고 더 밑으로 가격대까지 떨어지더라도 순차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 기업은 다시 또 나중에 떨어진다라면 재매수 관점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단기 이익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네, 11,500원 감사합니다. 정도 제시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PJ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평화산업네. 예, 어떤 종목? 평화산업이요? 예? 어떤 종목이요, 시청자님? 평화산업. 네, 평화산업.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960원에 5%예. 네, 1960원에 5%, 지금 1920원이니까 크게 뭐 차이는 혹시 오늘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아니요, 좀 됐어요. 아, 좀 되셨어요? 되게 오래는 안 됐고요.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평화도 산업이 오늘 이제 수소 관련 그죠? 모멘텀 네, 받으면서 엄청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가격이 문제죠. 네. 뭐 가격이 문제고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익은 좀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또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조금 가격이 빠질 수 있어요. 매수까지. 이게 밑에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자동차 부품 쪽에 조금 더 아래쪽에 매수 관점이 좋겠는데 평화산업은 자동차 부품 쪽에서 이 업황이 좋지 못하고 그 재무적으로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앞으로 개선이 뚜렷한 기업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현대 쪽에 1차적으로 해서 가까운 쪽에 예. 있고 이 기업은 예. 생각보다 우리가 증시에서는 좀 소외돼 있고 뭐 그 우리한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아픔을 많이 주지만 실제로 이제 그 산업적으로 본다라면 자동차 쪽에 직접적인 연결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부품단으로.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회복성이 보이는데 급등성으로 움직이잖아요. 이 급등주. 급등주 형태로 움직이니까. 급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예. 막 움직이고 있을 때 들고 있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예. 비중이 그래 금액이 좀 크세요? 혹시? 비중에 금액. 어느 정도 적정히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 저는 적당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절반 파세요. 매수가에. 절반만 팔고 욕심을 좀 덜어내세요. 급하게 움직이니까 내가 대응이 어려우니까 또 내려오면은 반동성에 조금 두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 매도하는 예.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예. 줄이세요. 절반 정도는 줄여놓고 좀 더 기다리고. 절반은, 예. 그리고 목표가는 한 2,200원 정도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한번 시세를 또 한 번 더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 왜 예. 지금 이 의견을 드리냐면 오늘 거래가 앞서 있는 예. 거래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오늘 제가 보기엔 거래가 많지 않거든요. 고점 예, 오면은 거래가 거래가 많- 많으면 다 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 위쪽에서 지금 현재 이 가격에서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 위쪽에서 누군가가 많이 팔고 있는 걸 누군가는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떠나는 게 예, 예. 아니라 물량을 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매집해서 조정원 주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 그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자동차 쪽에 지금 좋은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니까 나머지는 2,200원 목표가를 가져가시고요. 2,200원이에요. 예. 네, 2,200원 정도 이익을 챙기시고 내려온다라면 저는 가격적으로 한 1,700원 정도까지 흔들렸다가 다시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700원까지 예. 내려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목표가 2,200원 정도 유지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해되셨죠? 절반은 오늘 팔까요? 네, 오늘 이익을 챙기세요. 이익이 아니라 매수가에서 일단 빼시고 약간 내 부담감을 줄이세요. 기다렸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줄여내시고 예, 예. 나머지로 그러니까 뭐- 이제 이익을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서는 얼마에 사라고 해? 그 사는데 사셔도 되긴 예. 한데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1,700원 정도면은 저는 예. 한번 다시 또 들어가서 또 반등 나올 때 또 목표가는 너무 높게 또 다시 바꾸지 마시고요. 이건 어려워요. 예.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급등성 예. 움직이고 나면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반틈 예. 가지고 있는 걸로 이익을 챙기세요. 아시겠죠? 예. 네, 잘 예, 대응하시길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네. 네 분 하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화산업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유튜브 상담으로 가기 전에 전화 상담 하나 더 하고 가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세실업 예, 한세실업 매수가랑 비중은요? 23,700원에 15%요. 네, 23,700원에 15%. 요즘 뭐 네. 의류주들도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한세실업은? 괜찮아요. 저는 이건 한세실업은 홀딩이고 그래요. 조금 급하지 않다라고 하면 조금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휠라홀딩스나 뭐 최근에 의류주한데 의류주가 휠라홀딩스 빠졌는데 게임주도 그랬잖아요. 지금 네. NC소프트 빠졌는데 누구는 올라가고 반사이익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맞아요. 나오는데 이쪽도 똑같은 것 같아요. 휠라홀딩스는 빠졌는데 요즘 골프웨어가 유행하니까 FNF 뭐 이런 진짜 쪽에 잘 올라가고 뭐 하는 거 보면 한세실업은 자기만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 길을 가세요. 동행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매도 없이 홀딩하시고 비중이 15%인데 5% 정도는 한 20% 정도는 채워도 되는데 지금 채울 필요는 없어요. 가격적으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뭐 한 10% 정도 마이너스인가요? 한 10% 정도 되시죠? 맞나요? 아니, 조금 더
조금 더? 12%. 그러니까 한 2% 정도 네. 상관인데 제가 정확하게 네. 보려면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예. 보여지는데 한 12% 정도인데 그 정도는 우리 시장성에 대한 부분에서 충분히 그냥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고 더 갈 수 있는 가격이에요. 하루에 우리 변동성이 30%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하루치 변동성이 아니라 한 2, 3일 한 번 방향을 틀면은 한 달 간격으로 한 20%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는 추세적인 종목이니까 기업이니까 흐름이 그래요. 주가라도 그 기업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지금은 5% 더 늘려도 되는데 지금보다는 가격적으로 드린다라면 시장성 때문에 좀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라면 한 18,0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라면 5% 정도 더 담고요. 그럼 단가도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18,000원은 2만 5천 원 샀던 거거든요. 조금 더 늘리신 거예요. 물타기 해서 15%까지. 그 물타기도 그 가격 본 지금 제가 얘기했죠. 10% 정도인데 10% 이내에서 물타기를 하면은 내가 아무리 낮추려고 해서 그 안에서밖에 못 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안 네. 떨어진 느낌이 드시죠? 지금 네. 내려와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사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면 또 떨어져 봐야 21,000원이에요. 그렇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늘리지 말고 늘릴 수 있는 가격은 18,000원. 내가 이 회사를 보고 이 회사의 미래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천천히 시간을 두고 가격이 매력이 있는 데만 사시면 돼요. 지금은 가격적으로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가격 매력은 없다. 그럼 가격을 밑에 두고 그 매력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미 난 보유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물량만 보유하시고 5% 정도만 더 가능한데 그 가격은 18,000원이고요. 목표가는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일단 상단에 한 번 더 걸릴 수 있으니까 23,000원에서 26,000원대 정도면 크진 않지만 이 가격대에서 일부 또 추가 매수 하셨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이미 하셨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26,000원대 처음 내가 샀던 가격 그 가격에서 원래 샀던 비중 정도는 매도를 하셔가지고 이익을 챙기세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되는데 그 이후에는 뭐 저 꼭대기까지 갈 거는 너무 조금 시간적으로 너무 먼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 이후에 내년까지 봐도 되거든요. 네, 봐도 돼요. 내년까지 보세요.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서 가세요. 아시겠죠? 내년까지 근데 보셔도 돼요. 18,000원까지 떨어질까요? 떨어질 수 있죠. 지금 시장성이라면. 최근에 떨어진 폭만 최근에 우리 시장 안 좋아서 떨어진 거 있죠. 네네. 떨어진 거 그것만큼만 빠져도 17,000원이잖아요. 18,000원이고. 맞죠? 그죠? 아닌가요? 네네. 이 기업과 상관없이 시장이 안 좋아서 시장성으로 떨어질 수 있는 폭이 그런 폭이었는데 안 떨어질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 떨어지면 나는 안 사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안 떨어지면 네네.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를 불안해하고 아, 저 오겠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떨어지면 난 사는 거고 안 떨어지면 난 그대로 들고 간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그냥 가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한센실업은 지금 베트남 공장 때문에 지금 베트남 이렇게 떨어지는 거 공장에 아닌가요? 지금 봉쇄되어 있는데 베트남 공장에 대한 네네. 현지에 대한 부분 분위기는 호치민 쪽에 관련돼 있지만 한세실업은 베트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트남에만 공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미미하고 그리고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세기 때문에 저는 이익 구조가 그리고 하반기 넘어가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런 게 수혜주예요. 맞잖아요, 그죠? 밖으로 나가면 네네, 옷 사입고 할 거 네. 아니에요. 그거 그런 보고, 부분들을 네, 조금 그거 더 보고 기대하세요. 악재는 이미 나왔고 반영됐어요. 베트남 악재는 반영되는 과정이고 앞으로 나올 거는 기대감이에요. 위드 코로나 그리고 앞으로의 의료 쪽이나 우리가 밖에 외출 이런 게 더 기대가 더 클 수 있는 그쪽으로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죠. 이미 지나간 내용을 계속 반영할 걸 3분기 우려하는 게 실적도 아니에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4분기는 좋아지겠죠. 아니요, 3분기는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다 미국이- 반영된 건가요? 예, 미국이 거기까지 들어가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상담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내용만 얘기 드릴게요. 한세실업은 미국 시장의 영향이 네. 굉장히 커요. 미국에. 네, 네. 그러니까 자꾸 아시아 네, 쪽의 네. 생산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위탁 생산이기 때문에 네. 미국의 일반 대중들이 입는 옷을 한세실업이 찍어서 보낸다라고 생각하면은 미국 시장에 야구장에 야구 관중 꽉 차 있죠. 거기는 이미 위드 코로나가 네, 네.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이 실적이 네네. 나빠질 것 같아요? 저는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얘기 드릴 테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목표가하고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한세실업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전화 상담 잠시만 쉬어가도록 하고요. 또 세미나 일정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또 언제 열리나요? 네,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주말인데 네. 저녁 7시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개인 강의고요. 그래서 7시에 오시면은 제가 뭐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불안한 요소도 많고요. 뭐 다양하게 뭐 심리적인 부분에 굉장히 불안해한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즐길 수 있는 방법 한번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같이 주말에 1시간 정도 같이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이렇게 조금 약간 불안한 시장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전략 안내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를 하셔서 좋은 이야기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유튜브 댓글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첫 번째 댓글로 우희동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NC소프트 80만 원에 15% 추가 매수 여부를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진짜 NC소프트가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커뮤니티 글만 봐도 네. 렉 어떡하냐, 뭐 안 좋은 말밖에 없더라고요. 주가 계속 급락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시대의 변화에 대응을 못한 기업이라고 봐야 되지 네.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신작 출시하는데 제 눈엔 신작이 아니거든요. 저도 뭐 리니지 저는 이런 게임 하지 않았지만 네. 리니지라는 게임 자체가 뭐 모르는 사람이 안 해도 알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임이 신작이다라고 하는데 뒤에 꼬리만 다르게 만들어내는 형태고 다 사행성이다 그게 보니까 이거는 이 기업은 실적으로 요즘 많은 게임 기업들이 메타버스나 새로운 뭐 NFT라든지 뭐 다양한 산업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NC소프트는 계속적인 투자가 내부적으로 게임 컨텐츠나 뭐 이런 쪽으로만 투자를 하는데 그 내용 자체도 신작스러운 신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뒤에 2탄, 1탄, 2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번에 또 리니지 W다라고 얘기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로 매출로 사행성으로 자꾸 시선을 끌이는 그런 성의 변화가 없는 부분이 NC소프트에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블러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 자체도 이미 1탄이 있었고 흥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수학으로 들고 이제 2를 가지고 나와서 또 가는데 별 다른 게 없는 거죠. 리니지에서 그냥 캐릭터의 모습만 바뀌고 움직이는 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실패했다. 요즘 세대가 바뀌듯이 MZ세대라는 부분들은 좋은 기업과 착한 기업에 많은 시선을 둡니다. 게임도 이제 돈이 들어가는 기업을 나쁜 기업으로 보는 시선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NC소프트는 그런 부분에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의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NC소프트의 어쨌든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통해서 반등이 나와줄 때 저는 매도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여기에 지속적으로 자산을 투입하는 쪽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은 추후에 과도하다라는 부분에서 반등은 있겠지만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 시간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반등 시 매도 의견을 드리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고요. 77만 원대 정도 상관에서는 매도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스타덤님께서 두 가지 종목 중에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GS 리테일이랑 롯데칠성 둘 중에서 뭘 사는 게 더 좋을까요?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주가 뭐 좀 차트 흐름은 비슷한데 둘 중에서 산다면 어떤 게 매수하기 좀 적합할까요? 둘 다 비슷한데요. 네. 근데 좀 산업적으로 보면 저는 편의점 쪽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GS 리테일도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고 맞아요. 있고 그리고 이제는 뭐 이커머스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퀵커머스라고 맞아요. 해서 편의점에서 배송을 할 겁니다. 배송을 하고 편의점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돼서 저는 GS 리테일 쪽이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시세적인 부분이 조금 이 변동성이 약해요. 그래서 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수 있는데 굳이 선택을 하고 내가 투자를 좀 길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 저는 과감히 GS 리테일은 GS 홈쇼핑과의 합병을 통해서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계속 이 투자를 진행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저는 향후의 기대감이 좋을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롯데칠성보다는 GS 리테일의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지금부터 조금 적금성으로 큰 적금성이 아니라 거의 일부 조금씩 적금성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 확인해보죠. 이번에는 서정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제넥신 10만 7천 원에 10%, 백신 기대를 계속하면서 기다려도 될까요? 추매랑 손절 라인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와, 제넥신도 주가가 참 많이 빠졌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거는 반등 시 매도로 해서 많은 분들을 탈출을 시켜드린 기업이거든요. 제가 그래요? 앞서도 2021년도 때도 이때 올라왔을 때 탈출을 얘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바이오 쪽의 흐름은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기대감이 품어져 있는 내용적인 부분, 실적은 어느 정도 이제 기술 수준에 이런 때고 내용은 있지만 그런 게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반등 이후에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으로 계속 방향성 아래로 꺾어 내려가는 흐름이 유지될 겁니다. 큰 이슈가 돼서 오히려 확실하게 전환을 두고 나면 제넥신이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겠구나라는 시장의 반응이다라고 보고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모호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역시 지금 현재 자리도 반등 시 매도로 보고요. 제로적인 백신의 여파는 단발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백신이지만 지금 이제는 백신은
해외에 치중되고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치료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니까 오히려 치료제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치료제가 100% 치료가 되지 않더라도 긴급 승인이나 앞으로 위드 코로나 갈 때 치료제 이슈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제 쪽에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가지고요. 이거는 10만 원대 반등의 여지, 바이오 쪽에 대한 사이클이 한번 올 수 있으니까 제넥신 뭐 코로나 백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제넥신성을 봤을 때 반등 시 매수가 부분에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이번에는 열무님께서 올려주셨네요. 빙글에 63,800원에 10% 추매를 할지 기다리며 매수가 회복할지 진단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참 빙글에도 지금 정확히 전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고 대응을 어떻게 해볼까요? 뭐 회사가 나쁘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좋은 그렇죠. 기업이고 뭐 계속 꾸준한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꾸준한 기업은 개인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기업이에요. 그런 것 급등주만큼 어려운 기업이에요. 네. 제가 보기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약하면 개인들은 빠른 길을 원하는데 조바심이 계속 나니까. 맞아요. 그리고 시장이 빠질 때는 또 빠지고 올라갈 때는 이 기업의 개별적인 이슈가 없으면 안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급등주보다 더 어려운데 코로나 때야 뭐 어쩔 수 없이 네. 올라야 되는 급등성이지만 이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반등 시 매도하는 쪽이 맞을 것 같고요.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들어간 자본을 조금 분산 투자해서 좀 다른 쪽에 강소기업 좀 탄탄해질 수 있는 산업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안정적인 것은 좋지만 좀 산업적으로 이슈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옮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업성 자체의 실적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추정치를 계산할 그럴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스권 형태가 짙은 기업이니까 매수가 여기 상단까지 또 올라오겠죠. 시간적인 부분에서. 손실보다는 지금 손실이 커졌으니까 손실보다는 기다렸다가 올라온 매도하시고요. 나머지 가지고 있는 90% 비중을 다른 쪽에 투자하는데 신경을 더 쓰시고 여기에 하락에 대해서 크게 염려나 걱정을 하지 말고 다른 내 자산의 움직임 투자를 하세요. 다른 투자를 90%의 비중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시면서 좀 더 활동하는 게 맞다. 여기에 신경은 매수가 매도로 두시고 기다리시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상담도 그럼 여기서 잠시만 쉬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전화 연결 또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이신가요? 저는 교촌 FMB고요. 네. 21,800원에 20%입니다. 네, 21,800원에 20%. 아, 네네. 교촌 FMB도 이게 주봉으로 보면 거의 뭐 움직임이 없네요. 네. 어떻게 전략이 네네. 펼쳐야 될까요? 이거는 뭐 시간만 기다리면 수익이 나겠죠. 그래요? 저는 수익 날 거라고 봐요. 이거는 뭐 지금은 왜냐하면 그 기업이라는 게 신규 상장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저는 바닥이 생겨요. 제 네. 기준인데 저는 그런 통계를 계속 봐왔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걸 좀 보셨습니다. 신규 상장하고 난 뒤에 그 기업이 바닥이 어디 나왔을까? 바닥이라는 것보다 흐름이라는 거 만드는데 저점이 어디 나오는가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시기를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올 하반기 되면 1년째고 그럼 6개월 더 기다리면 바닥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그럼 보이는데 비중만 크지 않으면 저는 조금 더 담아도 되겠지만 현재 흐름에서는 지금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더 사지 마시고요. 비중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여보세요? 네, 팔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은 네네네.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시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상장하고 난 그래요? 뒤에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 뭐 이슈가 되고 난 이후에 흐름성이 계속 그 시장성 하락에 계속 멈들러 있었고 우리나라 시장이 가고 있는데 이슈를 못 받고 있지만 교촌 FMB에 대한 기대치나 뭐 이런 부분들은 감소하더라도 결국 사이클이 오면 또 이슈가 될 거예요. 역시 뭐 교촌 FMB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저도 교촌 치킨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상당히 좋아하는데 치킨 쪽에 대한 프랜차이즈나 그리고 신규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력도가 괜찮은 저는 프랜차이즈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홀딩을 하시고요. 비중이 20%니까 그 이상이 들어갈 만한 매력은 안 보여요. 비중이 내 자산의 20% 이상은 아닌 것 같으니까 가져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흐름상이 박스권 흐름이라고 하면은 12월 달에 한 번 더, 작년 12월 달에 한번 꺾이고 났는데 여기서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지금 사신 가격이 거의 상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에서 비중을 줄이세요. 비중을 줄이시고 목표가는 위쪽 상단으로 해서 한 24,000원 정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대응하고 이 가격 지금 현재 보이는 가격대 아래쪽에서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줄 것 같다라고 보여지니까 일단은
매수가 부분에서 절반 줄이고 나머지 목표가는 24,000원 드릴 테니까 시간적인 부분은 걸릴 수 있어도 그게 짧을지 길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정답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에 너무 연연치 마시고 가격적인 거 보고 이 기업성을 봤었을 때 저는 괜찮다, 양호하다라고 보여지니까 시장성이 조금 돌아오면은 24,000원에 목표가 두시고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신가요? 매도 패턴인데요. 네. 76,000원에 40%입니다. 예, 71,000원에 40%. 아니, 76,000원이요. 예, 76,000원에 40%. 아, 72,000원에 40% 그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매드팩토가 지금 매출이 8년째 없다고 하네요. 네. 8년째 매출이 없다고. 바이오가 뭐 다 그렇죠. 뭐 그런 기업이 근데 상당히 매출이 아예 많잖아요. 0인데요? 네. 오. 그러니까 그 투자 자본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구 개발에 특화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을 아예 매매는 안 합니다. 네, 보지 않아요. 저는 흐름이 없잖아요. 이 주가의 흐름은 기대감으로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기대치가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전성을 조금 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드팩토는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 바이오가 실적이 없는 기업은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역시 이 분석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 다만 있는 건 뭐냐면 수급은 있어요. 기대감에 대한 수급. 뭐 기관이나 외국인 그리고 개인들의 많은 기대감에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가시겠다라면 제가 뭐 드릴 건 없어요. 얘기 드릴 게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기대치는 하나의 어떤 로또보다 확률은 높을 수 있을지언정 그 기대치가 나한테 큰 아픔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등은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단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73,000원대 정도, 4,000원 정도, 한 매수가 부근 정도 되네요. 이 가격대 위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가격 밴드가 걸려 있는 자리가 개인 투자에 걸려 있는 가격대가 86,000원대하고 거의 한 96,000원대 정도의 개인의 물량하고 희석된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그 잠재적으로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 매도 쪽 의견 드려서 매수가에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비중도 네. 크시니까 꼭 매도하시고 조금 더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업 보세요. 기대감보다는 그 이후에 이익까지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아우디 푸처스 예, 아우딘 3,355원에 30%. 네, 아우딘 퓨처스 3,355원에 30%.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뭐 글쎄요, 차트가 참 힘드네요. 네, 똑같은 거죠. 뭐. 네. 네, 어떤 그래서-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이것도 좀 어렵네요. 이런 네. 기업은 진짜 어렵습니다. 이런 기업은 저는 그 소형주 중에도 좋은 기업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이 자꾸 안 좋다, 잡두다 이런 거 봤는데 그 안에도 굉장히 좋은 옥석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옥석들을 좀 잘 골라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재무잖아요. 네. 실적이 나오고 있다 아니면 없었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서프라이즈냐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이 기업은 재무적으로 건전하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네. 재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도 될 거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걸 매도하고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아지는 거는 뭐 나중에 갑자기 어떤 큰 이슈가 될 줄 모르죠. 근데 그게 뉴스가 이슈는 되는데 실적으로 속은 없는 속빈 감정이 될 수 있는 이슈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꼭 올라오면 파셔야 돼요. 아시겠죠? 너무 오랫동안 들고 계셨네요. 어떻게 보면 올해는 아니네. 네. 올해 사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게 화장품 재료라 샀거든요. 근데 더 좋은 거 많잖아요. 맞잖아요. 돈 잘 벌고 그럼 더 좋은 얼마에 기업들 팔아야 많은데. 예? 얼마에 팔아야 돼? 저는 한 2,8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때 하락하고 난 이후의 흐름, 코로나 때도 보면은 올라오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대로 유지하고 내려가요. 그냥 화면 보시면은 이게 올라가질 않잖아요. 좋다라고 하면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조금 올라오다가 밑으로 계속 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업성이 없는 거예요. 이 이슈는 이쪽으로 거래도 없고. 그래서 저는 2,800원대 위쪽으로 오면은 비중이 많으니까 줄여가세요. 아시겠죠?
줄여가고 네. 다른 데서 좋은 기업에서 조금씩 다시 쌓아가고 급하게 가지 마세요. 뭐 누가 정보 이거는 분명히 누가 옆에서 얘기 안 하고는 못 사요. 누군가 얘기하더라도 듣지 마시고 시중에 막 내가 너무 잘 아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이마트 자주 가세요. 이마트 같은 기업이 갔는데 사람이 많으면 요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하고 그 이마트가 사람이 많으면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해서 그런 걸 보고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누구 말 듣는 것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2,800원에서 2,800원에서 3,000원대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한번 나올 것 같으니까 꼭 거기서 매도하시고 올해 웬만하면 안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넘기는데 올 연말 이내에서 한번 튀어줄 때 놓치지 말고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막 확 올라가 갑자기. 그러니까 확 올라갈 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못 보고 있잖아요. 미리 걸어두세요. 미리 매도를 매일 가격 잘 체크해가지고요. 또 급하게 막 해가지고 잘못 팔지 마시고 가격 잘 확인하고 다 확인하고 차곡차곡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꼭 잘 파셔야 돼요. 네. 네, 자 그럼 전화가 하나 더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아니면 유튜브 상담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우리 산업이고요. 예. 26,400원에 20%입니다. 네, 우리 산업 26,400원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비중 한 20% 정도 있으신데 어떻게 전략을 짜볼까요? 네, 뭐 좀 홀딩이고요. 좀 들고 가면 되죠. 뭐 들고 가서 올라오면 팔면 될 것 같아서 좀 더 들고 계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이 빠졌던 게 좀 언제냐면 6월 달이거든요. 6월 말에 갑자기 이제 현대에서 앞으로 이제 이 시스템을 바꾸겠다. 뭐 나노 얘기하면서 뭐 이 PTC 히터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바꾸겠다라고 하니까 잘해오던 우리 산업이 거기에 약간 피해성을 주면서 갑자기 하락이 나왔는데 앞서 이 앞에 자리 제가 최근 강의에서 얘기했던 부분도 올라가기 시작했던 그 흐름성에 지지가 나오고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격적으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다만 이제 이 가격대가 한 24,000원, 5,000원대에서 또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산업성은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PTC 히터가 상당히 지금 뭐 수소든 전기차든 이슈가 되고 이익적인 부분도 나올 건데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시세가 한번 크게 나와주면 파는 쪽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매수가 부근 한 24,000원대 위로 올라올 때는 좀 잘 보고 계셨다가 더 강하게 가지 않으면은 매도 쪽으로 해서 현금 챙겨서 조금 다른 쪽으로 종목을 좀 교체하는 쪽으로 얘기를 드릴 테니까 반등은 올 거예요. 매도하지 마시고 들고 계셨다가 25,000원, 4,000원, 6,000원대 한번 쭉 올라오면은 거기서 대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모든 상담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열심히 도와준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수소 경제 확산을 위해서 2025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이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고요. 다음 달 8일에는 대기업의 총수들이 참여하는 수소 협의체도 발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현대차 그룹주의 투자까지 모멘텀이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두 종목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열사가 현대의 수소차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점 부각되는 모습이고요. 이 평화선은 오늘 장에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19%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방산주 오늘 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프간 자살폭탄 테러로 분위기가 상당히 흉흉한 상태인데요. 국내에서도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가 됐지만 북한은 여전히 정기 통화에 무응답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방산주들 조금씩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요, 대한민국 해군에 이 방산 물자를 독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7,140
2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슈센텍, 이 방산 분야에 있어서 전자 제어 장치 전문 업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6%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2,5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원전 관련주들도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비전 발표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비판을 하면서 이 폐기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 조금씩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원자력 분야에서 전기 부분 최고 등급을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4.8%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BMT는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6.6%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1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의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